항구도시 종점에는 갈 것 없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다. 물품 강매, 불구 행상, 노숙, 무전 취식, 가출하, 집단 거린 등이 형제 복지원에 수용돼 있다. 부산시 불황인 수용소 형제 복지원이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나온 불황자 어떤 이미지였나요? 사회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범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며 반드시 교화가 필요한 인물들로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1975년에서 1987년까지 약 12년간 이곳에서는 불황자들을 모아 교화시키는 일에 도전합니다. 자급자족으로 불황자들을 교화시키는 이곳, 참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지냈던 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형제복지원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인데요. 잊을 수도 없는 곳이지만 저한테는 정말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옥 같은 곳이었다. 악마의 소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곳. 그냥 암흑이죠, 암흑. 저한테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자.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자. 정직하고 충실한 일꾼이 되자. 이 지옥이 지향하는 바였습니다. 천국을 지향했던 지옥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춰진 악마들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할 백성문입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를 짚어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6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박삼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8살 MZ세대 허현입니다. 혹시 우리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시즌 3를 봤어요. 시즌 3. 근데 딱 보면 저거 나 아는 얘기야 이런 거 좀 있던가요? 그럼 거의 저는 처음 보는 사건이 많더라고요. 그럼 오늘 내용도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대 많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 영상 기록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이 사진 어떤 느낌 드세요? 뭐 하는 곳 같으세요? 여기 위에 십자가가 자세히 봤네요. 뭔가 교회? 교회? 아니면 교회에서 시설 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창문도 되게 많고. 창문도 많고요. 저는 약간 너무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연병장에 있는 사열대 이런 느낌도 군대 들고. 갔다 왔지? 네,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딱 생각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살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촘촘히 있다 보니까 뭔가 오래 지낼 만한 공간은 못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가는 정도는 되는데 생활하기에는 조금 뭐 군대랑 비슷하긴 한데 네, 좀 힘들 살 것 곳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여기가 부산에 세워진 복지시설이에요. 예전에 건물 면적만 8,700평 정도 되고요. 굉장히 넓죠. 건물만 60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됐고요. 그중에 900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을까요? 그 미성년자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병원 같은 데지 않을까? 병원. 근데 복지 시설이니까 그 복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까 뭐 치료를 받거나 네. 뭐 혜택을 받거나 불황아라고 들어봤어요? 불황아. 네. 되게 옛날 단어. 그러니까 불황아라고 하면 뭔가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뭔가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교화를 하고 다시 쉽게 말해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로 되돌려 보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복지원이었던 겁니다. 되게 좋은 뜻이네요. 제가 좋은 뜻이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곳에 있었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폭행이야 뭐 저희 형제복지원 피해생자들 중에서 안 맞아본 사람은 없고요. 제가 야구바따로 한 100대 정도 맞았습니다. 100대 맞고 나니 거의 이제 뭐 아유 나 그냥 죽었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한 보름 동안을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으니까. 거기 소대에 이제 친구들이 저거 저렇게 냅두다가는 왜냐하면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저러고 그냥 죽겠다 해서 이제 친구들이 밥 먹다가 조금씩 이렇게
싸워가지고 저 이제 매겨서 제가 살기는 살았는데 그 정도의 폭행은 기본입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오면 폭행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끌려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는. 감금, 또 폭행, 또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는 살인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그래도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꽤 많이 나왔었어요. 혹시 뭐 기억나는 거나 이런 건 혹시 없으세요? 봤던 거 중에? 그냥 정말 그 아무나 막 데리고 왔다고. 네. 복지원이라는 곳에서 했던 것은 강제노역이었어요. 뭐 성인들은 건물도 짓고 뭐 중노동 같은 데 동원이 되고요. 뭐 여성분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낚싯바늘도 꿰고 뭐 여러 가지 또 이 안에 이 형제복지원 소유의 공장 같은 데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 현재 최저시급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9,150원. 올해 9,150원. 올해 이거 정확하네요. 제가 네 노동자니까 아무래도 아, 그렇구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당시에 이 신민당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한 평균 하루당 300원 정도 줬어요. 300원이요? 그러면 한 달에 9천. 9,000원? 그러니까 이제 그때 300원이면 지금 한 4-5배 정도 될 거예요. 뭐 하루에 하루에 한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 아니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을 돈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지급을 했던 겁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하루 일과가 4시 반 돼서 기상을 하고 기상을 해서 친구를 정돈하고 곧바로 한 10초도 안 걸리는 세면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예배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보고 난 뒤에 정대장에 이제 인원 보고하고 아침에 저물을 치면 운동장에 줄 서서 내려가서 구보를 10바퀴 가까이 돌고 식당으로 올라가서 밥 먹고 그 이후에는 뭐 하루 종일 노동을 가는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청소대 소년이나 아동소대는 뭐 그동안에 뭐 기합을 받는다든지 거기에서는 하루 일과 내내가 범죄 현장이에요. 그 안에는 뭐 봉투접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노역 중에서도 할당량, 정량이란 것을 채우지 못하면 또 그것도 두둑에 맞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자체가 폭행이 시작되는 거죠. 강제노역을 시키는데 저희가 12살 때부터 강제노역을 하는데 일단 성인 쌀 20kg 마대에 돌도 날라야 되고 흙도 날라야 되고 또 연탄 지게 메고 또 흙보르크도 날라야 되고 하는데 하루에 1인당 몇 개씩 해야 되는 그 수량이 있어요. 그 수량을 안 하면 못한 수량대로 갖다 맞는 거죠. 그럼 거의 뭐 먹지도 못하고 녹초가 다른 사람들은 빨리 해서 빨리 해야 된다 하다 보니 막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맨 밑에서부터 교회 짓는다고 교회까지 그거를 메고 올라가려면 저희 체력에는 죽어요. 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이곳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화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화나면 반발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절대 반발이 생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폭력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폭력. 않았어요? 아니면 감시?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을 내가 완벽하게 제압을 하려면 굉장히 가혹한 폭행과 그 다음에 감시와 나름의 지휘 통솔 체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뭘 하다 분명히 누군가가 날 감시하고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항이나 항변 같은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할 것 같아요. 안에 있으면. 진짜 군대처럼 완전 체계적으로 다 잡혀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깥에서는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뭐 당연히 갇혀 있으니까 감금, 폭행, 강제노역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성폭행도 있었고요. 뭐 저희가 우리 막 상상하기 힘든 정도 인권 유린이 계속 지속돼 있었는데 이곳엔 6m짜리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감옥이죠. 6m요? 워낙 담벼락이 높아서 뛰어내리다가 뭐 다리 부러져서 다시 잡혀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사람이 이제 안에서 맞아 죽으면은 씹고 나가는 이제 관들 그런 거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거든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아 역시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구나
그리고 저희도 나와서 알았지만 그 시체를 팔았다고나 하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저도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죽을 뻔 했으니까 나도 죽었으면 이렇게 됐겠구나. 취침 때까지 두둑이 맞는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압 받고 불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정신장애가 있을 정도 아니면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해가지고 되면은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죽은 애들은 그냥 병원에서 사망 처리돼가지고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침 시간에는 성폭행 같은 게 일어나고 그리고 낮 시간에도 그 운동 시간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빠져 있는 시간에 소대에서도 동성 간의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죠. 막 폭행하고 뭐 가혹행위하고 그럼 다치잖아요. 그러면 치료해줬을까요? 그래도 왜냐면 노역을 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 치료. 그래야 순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요즘처럼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해줬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의료시설은 같은 피해자분 중에서 바깥에서 사회에 있을 때 약간 뭐 그런 쪽에 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무실 의무반장이라고 앉혀놓고 머리가 찢어져서 뭐 열방울을 꿰매야 된다 하더라도 얘 원장이 봤을 때 총무가 봤을 때 얘 안 죽겠다 하면은 그냥 빨간 장마 바르고 거즈 하나 붙이고 그대로 때립니다. 의료시설은 또 아니죠. 쉽게 이야기해서 보여주기식이다 보니. 그런데 이게 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gat혀 있었다고 말해도 무방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가족이나 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쭉쭉쭉 올라가서 네. 뭔가 뭐 나라의 큰 사건처럼 다뤄진다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분들 가족이 있잖아요, 바깥에. 그럼 이분들이 신고를 했으면 지금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뭐 논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혔을 텐데 그 당시엔 안 그랬어요. 내무부 훈령 410호 덕분이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들을 보호 교화시켜 노동 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의 길을 갖도록 하는 등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불황아와 거린들의 구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아를 수용해서 단속과 노동을 시켜도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불황아로 돼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법에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허락한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제 노역이 가능했던 거고 사실 그 당시에 육군 부사관 출신이었고요. 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어요. 근데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이 복지원을 세워서 일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던 거예요. 허울만 좋은 딱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충격적인 건 영화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요? 오늘은 원생 이영 120여만 원을 자립적금한 금액을 전달받고 아버지와 가족의 품 안으로 안기는 날이다. 원장 가족들도 여기서 같이 밥을 먹는다. 온 가족들이 복지원 안에서 기거하는 것은 물론 식사까지도 원생들과 똑같이 하고 지내는 것이다. 복지원은 어떻다,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라는 것들을 홍보 영상을 찍게 되죠.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구금됐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박인근 일가와 밥 먹는 그런 자리들은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4년 8개월 동안 쇼죠, 쇼. 그러니까 누가 나온다 하면은 항상 사진을 또 찍거든요. 그때는 또 꼭 사진을 찍어요. 사진에는 그게 잘 안 나오지만 틀려요. 저희 국도 틀리고 다 틀려요. 걔네들 밥은 다 따로 해놔요. 이거 원생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밥 먹다가 옆에 쳐다보면은 또 맞으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미화가 필요했으니까요. 환경미화요? 환경미화. 너무 뜬금없는. 환경미화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길거리 청소하고. 네. 그거예요. 네? 인간 청소. 불황아들을 청소하는 것. 사회에서 뭔가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을 치우는 것. 그때 당시 시기를 딱 돌아가 보면 혹시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서울올림픽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지? 저는 가봤어요. 두 개 다 가봤어요. La ville de Séoul.
근데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굉장히 많은 외국에서 선수단도 오고 그다음에 응원하는 응원단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 불황화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 청소라는 걸 자행을 한 겁니다. 아니 인간 청소라는 단어가 너무 모순이에요. 어떻게 이게 딱 보여지는 이미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다 치우고 다 그냥 한 곳으로 몰아 넣은 거네요.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해야 돼, 아시안게임을 해야 돼. 그럼 다른 나라에 비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불황화라고 우리가 딱 정의하기 힘든 사람들까지 무작위로 막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하죠. 불황화인지 불황화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기들이 불황하라고 느끼면 불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나 잡아가서 인권 유린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제가 동생을 그렇게 뭐 앞에서 이래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말은 서로 붙이지 못했으니까네. 그 당시 때 뭐 눈물만 흘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각자 다른 소대에 있었기 때문에 식당 갈 때 잠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 상황이었죠. 결국은 이제 같이 이제 기가 조치되면서 같이 기가 되었고 동생도 엄청난 거서 또 성폭행을 당했고 동생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 사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 동생이 어릴 때부터 사실 뭐 제가 14살, 동생도 14살 정도에 걸렸는데 그때 한참 배울 나이인데 그 형제복지원에서 안 좋은 그런 폭력과 뭐 기합 이런 구타 같은 것들만 배우다 보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힘겹게 살아오다가 결국 뭐 그렇게 2009년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패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CP제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CP제는 지금 그 이제 형제복지원 자료 그 대책이나 뭐 이런 데서 조사해 본 결과는 허가받지 않은 CP제들 통용돼서는 안 되는 CP제들을 강제 복용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나가 그런 약을 꾸준히 복용하다 보니까 정신 이상이 고착이 된 거고. 아니, 그럼 이렇게 그 폭행, 감금, 막 성폭행까지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그 대접도 못 받았는데 저 같으면 정말 탈출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죽는 한이 있어도 탈출하겠다. 네, 그 안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데 그럼 혹시 탈출하신 분들은 안 계신 건가요? 제가 탈출해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탈출은 한번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잡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도망 나와서 다른 데 취직을 했는데 이제 거기 사장들하고도 형제복지원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딱 일하고 있는데 바로 잡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혀갔죠. 근데 그러면 탈출도 안 되고 이 복지원을 차렸다는 이유로 상도 받고 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전혀 엉뚱하게 제3의 인물 때문에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1986년에 이제 울산의 김용원이라는 검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울산에서 또 수용소를 새로 짓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끔찍한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된 건데 이걸 보고 바로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을 구속을 하고 이제 87년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서야 이 안에 있었던 원생들을 전부 퇴소시키고 이 박인근 원장 일가 또 관련자들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독재 정부하고 약간 암암리에 연결고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 본인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윗선에서 이제 압력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뭐 횡령, 특수감금, 외화관리법 위반, 뭐 건축법 위반 이런 혐의 등으로 이제 구속을 했는데 사실 그들은 이 사건을 덮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원장 박인근 같은 경우 징역 15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했던 일들에 비하면 징역 15년도 너무 작죠. 터무니없는. 근데 여기서 함정은 이건 검사가 구형,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던 거고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거 너무 낮죠? 근데 여기서 점점 줄어들더니 최종적으로 1989년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이 됩니다. 네? 2년 6개월. 2년이요? 2년 6개월.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있었던 감금,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또 살인도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건 다 빠지고 횡령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조금 준 거를 꿀꺽했다는 거. 그것만으로 2년 6개월만 적용이 돼서 그거 형만 살고 나온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고작 횡령으로만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513명이 죽고 또 3,000명의 인권을 유린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게 밝혀진 것만 3,000명인 거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폭행, 살인, 뭐 시신유기, 뭐 더 나아가서 시신 암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건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걸 입증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아, 그죠? 네. 현장이 있어야 그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을 하는데 형제복지원 장소는 철거가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형제복지원 터였고 저기가 이제 3,500명 정도가 쓰는 물탱크 자리입니다. 하나의 이게 강금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열쇠가 지금 이래 있는 거죠. 공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도 처음에 그 철제문 잠그고 두 번째 안에 나무문 잠글 때 다 이 열쇠로 공용으로 다 잠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여기 산 꼭대기니까. 그 당시에 잡혀 들어올 때는 차량으로 해서 잡혀 들어왔지만 귀가할 때는 걸어 내려갔는데 한참 걸어 내려갔거든요. 찾기까지.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사실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쓰가 있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끔찍스러운 지난 과거의 그 기억들이고 고통이죠. 너무너무 힘들지. 부들거리지, 다리가. 여기 오면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비극적 역사를 알리고 밝히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방문합니다. 일단 저는 그 87년도 때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버스에 실려서 올 때 그 형제복지원 차량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형제복지원에서. 그때 이제 정문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와 누나랑 언젠가는 같이 살 거라고 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기만을 나는 바랬었어요. 그때도. 사건의 해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 사건의 해결 이런 표현보다는 아버지와 누나랑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게 사건의 해결이었던 거죠. 2012년도 때부터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국회 앞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여러 인권단체들과 그 변호사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 공소시효 지났고 소멸시효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송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 좀 만들어 달라. 우리 억울함 좀 풀어달라. 그러면서 진상규명해 달라. 이 영상을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저보다도 훨씬 어렸던 분들이 이제는 50대가 돼서 시위도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벽한 진실을 밝힐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나설까요? 이분들은 나 옛날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다 피해보게줘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에서 사실상 자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인권 유린 사건 관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정말 피해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다른 막 몸에 난 상처도 아니고 이게 그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배상을 해줄 것이며 이게 진짜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박인공 원장의 자식들과 친인척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지금 사회복지 일을 또 계속
하는 이유도 그만큼 돈 쉽게 버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흘린 피땀, 그리고 이 형제복지원 처음 만들어냈었던 그 선배 피해 당사자들, 지금도 살아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 형님들이 고생해서 만든 건물들 지들이 팔아먹어서 지들이 돈을 불려놓은 거죠. 그거 환수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그 예산이 엄청난데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저희와 같은 이러한 또 사건에 그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허비하게 돈을 쓰지 말고 꼼꼼히 조사를 해서 진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해자인 박인근의 자녀들 복지사업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뭐 법으로 허가가 난 건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하고 다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 어떻게 환수를 하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건 또 아니니까 이걸 강제로 못하게 막을 방법도 없고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피해자분들이 보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형제복지원이라는 그 건물 자체도 이 피해자분들이 태우신 거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원장의 자녀분들이 지금 또 그 똑같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공분을 살 만한 일인 것 같거든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평생 잊혀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아픔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으면 그나마 이제 저희한테는 그게 큰 위로가 되겠죠. 돌아가신 분, 거기 안에 있으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그나마 좀 위로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이게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뭐 가족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도 저희가 이제 형제복지원이라는 피해에서 나온 피해자분들은 계시잖아요.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이분들을 못 지켜드리고 처벌을 못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현재 국회나 이런 쪽에서는 뭐 법으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제정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 이유는 자명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상이나 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갑자기 강제로 이끌려서 간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또 피켓까지 드시고 하는 그 용기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실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피해 회복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묻힌 진실을 규명을 해서 정말 모두가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Thank you.